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TML5와 웹 표준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HTML5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HTML5가 등장하게 된 배경 및 전반적인 어떤 역사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이 시간에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자, HTML5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웹의 역사 및 HTML5의 등장에 대한 그 제목으로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웹 표준의 필요. 자, 지금 HTML5가 등장하면서 주창하는 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자, 그 이전에 HTML4까지의 문법들은 브라우저마다 실행되는 내용이 달랐고, 또한 그 브라우저마다 각자 고유의 뭐 액티브엑스라든지 이런 플러그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 표준의 필요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는 HTML5의 특징입니다. 자, 어떠한 특징을 HTML5는 갖고 있는지 이번 3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는 HTML5에 새롭게 등장한 태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HTML5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태그입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태그를 기초로 새로운 태그의 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고, 다음 장에는 그런 태그들을 하나하나씩 등장시켜서 우리가 문서를 완성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고요. 다섯 번째는 HTML5의 변경된 태그, 즉 HTML4까지는 이게 이런 뜻인데 5 버전에 와갖고는 이게 좀 다른 뜻으로 되더라라는 내용들의 태그들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섯 번째는 HTML5의 중단된 태그입니다. 자, HTML4까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잘 쓰였던 그런 태그들이 표준을 좀 흐린다 이런 얘기죠. 표준에 좀 맞지 않게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 사용을 하지 않기를 권장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그 프레임 같은 경우는 4 버전에서도 문법은 있지만 테이블 태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프레임이란 태그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태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목차를 갖고 HTML5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웹의 역사입니다. 자, 웹 자체는 인터넷이죠. 자,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인 웹입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인 웹은 자, 웹, 월드 와이드 웹, 그래서 W자가 3개 들어가므로 W3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줄여서 그냥 웹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영국의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연구원 자에 의해 개발이 됩니다. 자, 1989년에 제안이 되고요. 1991년 배포를 합니다. 자, 1993년 공개가 되고 94년에 이제 소스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W3C 재단을 창설합니다. 이 바로 W3C가 인터넷에 더군다나 웹에 대해서 표준 및 어떤 웹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을 만드는 그러한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W3C라는 웹 표준 및 HTML 표준을 지정하는 기관이 창설이 되었고요. 강제성, 뭐 어떤 누가 감독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그 학구적인 그러한 기관인 거죠. 영구적인. 자, HTML 발전을 좀 보면 HTML1 버전에서 2, 3, 4, 5까지 그 어떤 과거의 그 연대를 좀 보면요. 자, HTML1 버전이 91년 배포되었다고 여기 돼 있죠. 자, 95년에는 HTML2가 나옵니다. 자, HTML3이 97년 1월이고요. HTML4 버전이 9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3버전에서 4버전까지는 거의 뭐
그 간격의 차가 같은 해 1월과 12월에 출시됐으므로 그런 어떤 그 간격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HTML4 버전이 97년 12월에 등장하면서 이후로 거의 10여 년간을 군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HTML4 버전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HTML4 버전의 문제점, 그 문제점들은 일단은 뭐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바일 기기들이 더 그 빠르게 등장함으로써 더 4 버전에 대한 어떤 그런 단점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5 버전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HTML5 버전은 미완성입니다. 자, 2012년에 HTML5 버전에 대해서 이제 그 제안을 하고요. 2014년에 아직 멀었죠. 2014년에 HTML5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어, 완성하겠다 이렇게 W3C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HTML 발전은 1, 2, 3, 4, 5 그래서 4 버전에서 10여 년간을 군림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HTML 5 버전의 어떤 그 등장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HTML5가 이렇게 그 공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5는 웹 브라우저와는 뗄 수가 없습니다. 왜?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HTML을 번역하는가? 자, 웹 브라우저의 발전에 대해서 자,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3년에 일리노이 공과대학 자, 연구기관인 NCSA의 마크 안데르센이 최초의 GUI 환경의 모자이크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GUI 환경이 그림으로 명령을 내리는 환경이죠. 윈도우가 대표적인 GUI 환경이고요. 자, 모자이크는 브라우저의 이름입니다. 자, 94년에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요. 넷스케이프를 발표하게 됩니다. 즉, 그 모자이크이 넷스케이프로 이름이 바뀌면서 발표하게 되는데 따라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즐겨 사용하고 있는 MSI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모자이크이 더 우선됐 거죠. 그 이후로 등장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자익의 그 어떤 그 모자익을 계승한 넷스케이프를 전부 이용해서 저도 그때 넷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했습니다. 그런데 MS사는 그 윈도우 9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넷스케이프를 사는 게 아니라 윈도우를 사면 자동적으로 공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갈아타기 시작했죠. 자, 1998년 아메리카 온라인 AOL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넷스케이프가 하락의 길. 지금은 넷스케이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자, 2008년인가 더 이상 넷스케이프는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못을 박죠. 즉, 더 이상 넷스케이프는 나오지 않는다. 버전업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고요. 브라우저 시장에서 최고 점유율을 가지는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액티브엑스 플러그인이라는 그 어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화려한 웹을 구현합니다. 자, W3C 이 회의에서 이러한 그 액티브엑스의 그 어떤 단점 너무나 그 무겁다 이거죠. 이러한 것을 모질라 재단 오페라 소프트웨어 자, 그 오페라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오페라라는 브라우저가 이런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타 브라우저 회사에서 HTML의 새 표준안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 안 된다. 너무 무겁다. 너무 복잡하다. 자, 그런데 그게 W3C 회의에서 거절이 되게 됩니다. 자, 2004년 6월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좀 전에 그 새 표준을 제안했던 그 그룹들이요. 애플, 모질라, 오페라 등의 브라우저 를 만드는 기업들 간에 독자적인 새 표준 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WHATWG라고 하는 그러한 W3C와는 좀 독자적인 어떤 기관이죠. W3C가 좀 공식적이라면 이거는 어떤 사적인 그러한 기관인데요. 같은 시기에 W3C는 XHTML 2.0을 표준을 발표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HTML의 어떤 단점들이 있죠.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XHTML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크업 언어를 등장시키면서 이걸로 우리는 가겠다. 즉 이제는 HTML은 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같은 시기에 2004년 6월 같은 시기에 이런 표준을 발표합니다만 많은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W3C의 이러한 행동은 그 업계의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업계의 어떤 그 현실을 많이 이용하지 못한 채택하지 못한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은 이런 XHTML의 그 표준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저 위에 있던 WHAT, WGE와 같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은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의 HTML5의 전신인 그런 표준들을 나름대로 계속 상용화된 사이트에 이제 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W3C가 나는 HTML을 버리고 XHTML을 가겠다라고 표준을 발표해놓고는 2004년에 발표해놓고는 2009년에는 이제는 너희들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고 2009년에 폐기를 하게 됩니다. 즉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HTML이 거꾸로 완전히 전화위복돼 갖고 HTML이 완전히 XHTML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XHTML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W3C는 WhatWG의 웹 어플리케이션 1.0 이게 이제 HTML5의 전신이죠. 웹 어플리케이션 1.0의 표준을 채택하고 즉 W3C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이제 업계의 표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현실을 많이 반영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표준을 채택하고 HTML5의 표준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초안을 발표하고요. 2014년 정식 권고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예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브라우저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상용화된 브라우저 5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로고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참 예쁘게 색색 형형 색색. 자, 앞에 있는 그 O자는요 오페라라는 그런 브라우저고요. 두 번째 약간 나침반 같이 생겼죠. 자, 사파리라고 하는 그런 브라우저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단추같이 생기기도 하고요. 구글의 크롬, 가장 최근에 등장한 구글의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고요. 요거는 무슨 지구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여우 느낌 나죠? 폭스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익스플로러는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말하면 입이 아프죠. 너무나 많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 게임이 발달했기 때문에 액티브엑스가 없으면은 즉 익스플로러가 없으면은 그런 어떤 게임이라든지 뭐 결제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런 걸 다 쓰지만 실제로 결제할 때는 익스플로러나 이런 것을 위해서 결제하고 뭐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구글 아주 많이 사용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쪽 뭐 아이패드나 아이팟 무슨 아이폰 이런 데는 사파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오페라입니다. 자, 오페라는 유럽을 기반으로 등장한 브라우저입니다. 자, MS사의 익스플로러 끼어 팔기. 아까 윈도우 9에 끼어 팔았다 그랬죠? 독점을 부조리라 그래갖고 소송도 많이 걸었고요. 자, 구글사에서 출시한 크롬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빠른 브라우저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이폰이나 여러 스마트폰의 어플을 출시하여서 모바일 분야의 최강 웹 브라우저로 이미지를 굳히며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빠른 속도, 작은 용량 이게 장점이고요.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속도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파리입니다. 자, 사파리는 애플이 만드는 웹브라우저이고요. 빠른 속도를 제어한 특별한 장점이 없다고 합니다. 자, 모바일 시장에서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어떤 기기의 인기를 끌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웹브라우저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자, 크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은요, 구글에서 만든 구글 크롬은 구글 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하고요.
크롬에 최적화된 웹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크롬 웹 스토어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유용하고요. 파이어폭스와 마찬가지로 탭 부가 기능을 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을 또 도모하기도 하고요. 크롬은 그 구글사에서 파이어폭스로 밀어주다가 중단하고 이제 새로 개발하는 그런 웹브라우저고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웹브라우저입니다. 자, 심플한 스타일 또 웹서핑에 접박하고 구글 크롬 플러스가 부가 기능으로 보완되어 있고요. 검색창, 주소창을 합쳐 구글로 검색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매우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요. 아쉬운 점은 다른 브라우저들과의 호환성은 매우 떨어지는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파이어폭스입니다. 자, 파이어폭스는 글자와 그림만 있는 웹페이지라면 실행 속도나 안정성 면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압도한다라고 합니다. 자, 웹 표준을 준수하고 다양한 부가 기능을 또한 제공하고요. 특히 액티브엑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진 않지만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인 탭을 적용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거의 흡사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 이것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9 운영체제 부가 프로그램에 처음 등장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넷스케이프에 익숙해 있다가 익스플로러로 가는 게 너무 귀찮았었어요. 번거로웠고요. 하지만 돈의 힘이, 왜냐하면 넷스케이프는 돈을 주고 사야 했고 익스플로러는 무료이기 때문에 억지로 익스플로러에 친숙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윈도우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고요. 자, 서비스백 별도로 제공이 되고 가장 큰 특징,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가장 큰 특징은 액티브엑스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역동적인 웹페이지를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뭐 플래시 플러그인, 이거 플래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플래시 플러그인이라든지 액티브엑스라는 게 너무나 모바일에서는 무겁다는 거죠. 늦다는 거. 모바일의 속도는 빨라야 되는데 이런 플러그인, 쓸데없는 플러그인을 구동시킴으로써 느려짐으로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어떻게 보면 HTML5 플러그인 없는 브라우저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HTML5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이야기겠습니다. 자, HTML5의 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HTML4 자, 4 버전의 제한적인 기능 때문에 예를 들면 ActiveX,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 등 자, 프로그램으로 웹을 구현하였습니다. 화려하긴 하지만 자, 구동하는 데 있어서 느리게 되죠. HTML4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브라우저들 간에 서로 다르게 구현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HTML5가 막 등장해서 아직 표준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했던 5가지 중에서 몇 가지 브라우저에서 제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이렇게 보이고 여기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고 익스플로러에서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제가 구현을 할 겁니다. 마치 10년 전에도 HTML4 버전을 설명하면서 같은 그 양상대로 넷스케이프에선 안 되고 익스플로러에선 되고 뭐 이런 설명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이제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HTML5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웹브라우저 플러그인 없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실행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게 가장 큰 HTML5의 어떤 등장 이유죠. 자, 플래시 프로그램 실행 없이도 HTML5만으로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웹의 발전을 간단하게 좀 보면요. 1991년 HTML이 처음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자,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영국의 과학자죠. 발표가 되었고요. 1994년 HTML2 버전이 발표가 됩니다. 자, 1996년 CSS1 자바스크립트가 발표하게 되고요. 97년 HTML4가 발표되면서 그 이후로 10여 년간을 군림하게 되죠. 자, 1998년 CSS2가 발표됐고요. 2000년 W3C에 의해서 XHTML로 개발의 방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HTML 버릴 거야. 이제 새로운 양상의 마크업 언어인 XHTML을 할 거야 라고 했지만 2009년에 얘가 사라집니다. 즉 여기 2009년에 HTML5가 발표됐다라는 것은
WhatWG라고 하는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기타 여타 브라우저의 그 회사들에 의해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을 반영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제안을 했었다가 거절당했는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했고 W3C는 XHTML1으로 가겠다라고 하다가 이게 어떤 개발자들에 의해 이제 이것이 무시가 되니까 개발자들 쪽으로 이제 그 꼬리를 내리면서 수그러지게 된 거죠. 자, 2005년 AJAX가 발표가 됐고요. 2009년 HTML5, 즉 XHTML 이라고 하는 표준을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09년 HTML5가 발표되면서 2012년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얘기했고요. 2014년 완성하겠다고 W3C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웹 표준의 필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이트일지라도 브라우저의 종류마다 또는 브라우저의 버전마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표준이 없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웹 표준의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었는데요. 자, PC에만 한정되었던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HTML5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HTML5의 특징을 좀 보면요. 자바스크립트, 자, CSS, HTML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HTML5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HTML5 하면 HTML5 태그와 CSS3, 자바스크립트 모두를 의미하고요. http://canIuse.com 사이트를 이용하면 브라우저의 지원 현황을 검색해 볼 수 있고요. 자, W3C HTML 관련 기술 문서, 자, http 하고요. 슬래시 2개 빠졌네요. www.w3c.org/html5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문법을 이해하고 최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도 있고요. HTML5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하면 HTML5 태그, 그 다음에 CS3,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모두를 HTML5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달라진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웹은 플러그인 없이 스스로 동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영화 하나 볼라 치면 못 깔아라 못 깔아라 이게 거의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자, HTML5는 스스로 재생이 가능한 그러한 점이 바로 HTML4 버전과 달라진 것이고요. HTML5는 SVG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2000 벡터 그래픽과 자바스크립트 캔버스를 이용해서 캔버스라는 이제 태그가 있죠. 사용하여 2000 REST 그래픽과 CSS3 자바스크립트 웹GL을 이용해서 3000 그래픽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요. 자, HTML5는 서버와 소켓 통신이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서버와 양방향 통신을 또 수행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았다 라고 확인시켜 준다든가 GPS의 확인 및 장치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HTML5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시멘틱 웹, 이게 HTML5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 장서부터 배울 태그들이 바로 시멘틱 웹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을 텐데요. 시멘틱이라는 영어 뜻은 원래 의미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멘틱 웹이란 그 태그만 보고도 이 태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멘틱 웹을 구현하고 지능형 웹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HTML5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HTML5의 새로운 태그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각 장에 나올 때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션이라는 태그이고요. article, aside, age group, header, footer, nav, 자, figure, figure caption이라고 하는 태그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section은 영역이란 뜻이죠. 자, 일반적인 문서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표시하고자 할 때 section을 쓰고요. article은 여러분들 단순한 글자는
그 기사라는 뜻이죠. 뉴스의 기사.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나 블로그와 글 같은 독립적인 컨텐츠를 표시하고자 할 때 아티클을 쓰고요. 자, 어사이드는 여러분들 블로그나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위젯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어떤 사이드바 컨텐츠, 주요한 컨텐츠의 사이드바를 의미하고요. H그룹은 제목과 그에 관련된 부제목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는요. 헤드라는 것과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헤드는 기존의 HTML4 버전에서도 있었고요. 헤더는 그 본문에 있는 어떤 머리 부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푸터는 헤더와 완전히 반대죠. 예전에 우리가 페이지의 가장 하단에 어떤 그 웹페이지의 책임자, 그 다음 웹페이지의 뭐 그 물리적인 주소, 그 다음에 무슨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을 그 안내 비슷하게 놓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푸터 태그로 우리가 그것을 표시하게 되고요. 자, NAV는 내비게이션의 이니셜 세 글자입니다. 자, 사이트 안에 내비게이션 요소를 표시하고요. fig caption은 자, 그림이나 비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캡션을 붙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태그라고 합니다. 자, 오디오 비디오 자 시멘틱 태그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이게 무슨 태그인지 알겠고요. 자, 오디오를 삽입하는 태그, 비디오를 삽입하는 태그고요. 자, 임베드는 자 플러그인 컨텐츠를 4 버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플러그인 컨텐츠를 표시하는 그런 태그이고요. 자, 마크는 표시하다라는 영어 뜻이죠. 텍스트 형광펜으로 칠한 것과 같은 강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프로그레스는 진행, 우리가 뭐 붙여넣기, 복사하기 할 때 이렇게 그 진행바가 이렇게 등장하죠. 자, 시간이 걸리는 과정의 막대로 표시해 주고요. 자, 미터는 측정 값을 표시합니다. 타임은 시간 표시고요. 자, 이게 바로 굉장히 또 특이한 루비, 보석의 그 루비와 같은 발음인데요. 어떤 설명글, 이렇게 무슨 미주나 각주처럼 이렇게 설명글을 나타내고자 하는 루비 글자를 만들어주는 태그이고요. 자, 캔버스는 자, 웹상의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태그이고요. 자, 커맨드는 사용자가 실행 명령어를 표시합니다. 자, 디테일즈는 추가적인 정보나 사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표시하고요. 데이터 리스트는 사용자가 텍스트 필드에 나타나는 입력을 입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을 목록으로 나타내고요. 키즈는 그 양식을 폼을 서버로 전송할 때 한 쌍의 키를 만들어서 로컬로 저장하고 퍼블릭 키는 서버에 저장하는 그러한 그 태그이고요. 아웃풋은 수학적인 계산의 결과를 표시해 준다고 합니다. 자, HTML5의 변경된 태그에 대해서 같이 사용해 보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4 버전과 5 버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요. 자, A 태그. 자, HTML 4.0을 모르시는 그 어떤 수강생분들은 4.0을 약간이라도 좀 보시고 이번 우리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매우 도움이 되겠고요. 자, HTML4는요. 4 버전에서 A 태그는요.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태그이고요. 널 링크, 즉 어떤 눌렀을 때 어디도 안 가게 하는 게 널 링크죠. href 샵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데 5 버전에서는 href 속성 없이 사용하면 널 링크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것이 또 다르고요. 자, 어드레스라는 태그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데 HTML5는 실제 우편물 주소를 표시할 때 어드레스 태그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B 태그는요. 자, 텍스트를 진하게 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5 버전에 와서는 텍스트를 진하게, 자, 제품명,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진하게 이런 것들을 B 태그가 또 하고요. 자, HR은 가로줄, 자, 수평선을 나타내는 그런 태그였는데요. 자, 5 버전에 와서는 단락 단위로 주제를 바꾸려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태그고요. I 태그는 이탈릭 이니셜, 기울인 꼴인데요. 5 버전에서는 기울인 꼴, 주변 텍스트와의 차별 등을 I 태그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스몰은요, 메뉴는요, 권장을 안 했었고요. HTML 5 버전에서는 실제 메뉴 정보를 제공하고요. 자, 스몰은 작은 글자, 그 다음에 5 버전에서는 작은 인쇄 정보를 표시하고요. 자, 4 버전에서 strong은 글자를 강조하는 그러한 B랑 같은 그런 효과가 났었는데요. 5 버전에서는 더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고자 할 때 strong 태그를 쓴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HTML5의 중단된 태그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폰트. 자, 폰트라는 태그 자체가 여기서 보다시피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자, CSS로 표현을 합니다. 자, 베이스 폰트는 기본 글꼴 보통 3 크기였는데 그것을 바꿔주는 태그였는데 5버전에서는 중단이 되었고요. 자, big 또 조금 크게 글자를 만드는 건데 역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센터 모든 컨텐츠를 가운데로 오게 하는 그러한 태그였는데 역시 웹 표준에 좀 어긋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좀 사라졌고요. 폰트 태그 역시 사라졌습니다. 자, 프레임과 관계된 모든 것, 프레임, 셋, 노 프레임 전부 다 사라졌고요. 자, 취소선을 나타내는 S 스트라이크 사라졌습니다. 자, 타자 기체하는 TT, underline U 이런 것들이 자, HTML5에서 중단된 태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최초의 GUI 환경의 웹브라우저는 무엇인가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삑. 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역시 삑입니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의 전신인 모자이크가 바로 GUI 환경의 웹브라우저입니다. 최초의. 자, 그래서 연습 문제 1번에는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구글 크롬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웹브라우저입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2004년 6월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애플, 모질라, 오페라 등의 브라우저 기업들 간에 주체가 되어 설립한 독자적인 새로운 웹표준 기관은 자, 요거 말씀드렸었죠. 자, 1번 W3C 삑. 자, 이것은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주창된 어떤 그러한 웹표준을 웹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고요. 자, NCSA 일리노이 공과대학 연구기관이라 그랬죠. 이것도 삑입니다. 자, 3번 WHATW죠. 이게 바로 독자적인 웹표준 기관 3번이 답이고요. 아메리칸 온라인 이거는 통신사 회사이고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인수했고 지금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사라진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2번의 답은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HTML5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1번 자바스크립트, CSS, HTML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이루어진 것이 HTML5이고요. 맞는 거죠. 즉 일반적으로 HTML5 하면 HTML5 태그, 그 다음에 CSS3, 자바스크립트 모두를 의미한다. 예, 딩동댕 정답이고요. 자, http canIuse.com 사이트를 사용하면 브라우저의 지원 현황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W3C의 HTML 관련 기술은 자, 이러한 주소를 통해서 참고해서 정확하게 문법을 이해하고 최신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4번 PC에만 한정되었던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확장되면서 그 역할을 HTML5가 담당하게 되었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볼까요? ActiveX, Silverlight 등의 플러그인을 이용해 화려한 웹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삑. 자, 5번이 특징이 아닌 거네요. 자, 5번은 완벽하게 HTML 4.0의 특징이고요. HTML 5.0은 이것을 이런 것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연습 문제 3번의 답은 5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실어 놓았고요.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TML5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또 웹표준이 왜 필요한가? 자, 등을 설명드렸고요. 자, HTML5의 특징과 HTML5의 새로운 태그들, HTML5의 변경된 태그들, 자, HTML5의 중단된 태그들을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조금은 벅찬 내용이지만 앞으로 이 내용들을 갖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